큰일 날 뻔했네. 자, 양명여고 올림포스트 9강. 자, 직접 투자의 한계점이야, 한계점. Investors preference indirect investment over direct investment. 그러니까 직접적인 투자보다 간접적인 투자에 투자자들의 어떤 선호도를 얘기합니다. Management problems, 이 관리의 문제들, physical goods, 이 물리적인 재화, 물건들에 대한 어떤 관리의 문제점들은 뭘 이끈다? 간접적인 투자로 이끌어진다. 말이 좀 힘든데, 그치? 물리적인 상품에 대한, 물건에 대한 어떤 관리의 문제들이 결국 간접적인 투자를 이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은 간접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리드 투의 동사의 특성상 그래.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건의 관리에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직접적 투자가 아닌 간접적 투자로 하게 된다. 어떻게 할까? 물리적 상품을 구매하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은 수수료 등에 개입되지 않고 상품 가격만이 중요한 장점이 있지만 품질 개선 문제 및 어떤 보관 등의 어떤 비용 관리 문제가 있어서 투자자들은 상품 시장의 간접 투자 형태를 취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직접적인 그 문제점이 생기면 나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접적 투자를 좀 더 선호하는 계기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이 좀 잘리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when investors, 투자자들이 decide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이건 다 있으시죠? 가져왔죠? decide to physical goods, 그치? 어떤 물리적인 상품,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물리적인 상품을 사기를 보통 결정할 때에 그 투자자들은 follow direct approach, 그것은 직접적 접근 방식에 따르게 된다. 우리가 물리적인 재화의 상품을 사게 될 때 직접적 접근을 사용하죠.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직접 가서 손으로 잡아 들고 구매를 하는 것처럼 이 직접적 접근 방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를? Purest exposure to commodities price. 글자 그대로죠.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가격에 가장 순수한 어떤 노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 참 어렵게 한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접근 방식이다 이거죠. 하지만 involve. 자, 등위 접속사 다음에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다음에 동사 모양을 바로 물어본다는 건 앞에 있는 문장과의 병렬 구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적으로 s를 붙여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직접적 접근 방식은 그 물건의 가격에 있어서의 가장 순수한 노출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but involves, 뭘 수반하게 된다?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이익을 수반하게 된다. 그럼 물건의 가격의 직접적 노출이라는 건 플러스의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 벗기에는 마이너스 관점으로서 잡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대가나 비용이 그에 포함을 하게 된다. 수반하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은 buy commodities, 어떤 상품을 구매하게 될 때 그들은 need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가 있어. the quality, 품질, 그 물건의 어떤 품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and the problems, 문제들은요. 어떤 문제들? 명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지.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 취하면서 명사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건 대신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어떤 문제? 존재하는, 만약 그 품질이 is guaranteed lacking, 그 품질이 보장되거나 부족하게 된다면 존재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럼 보장된 것이 문제점이 되기보다는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 생기겠지. 그렇지? 그 상품의 질이 부족하게 된다면 존재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 같은 것들, 그리고 재화의 어떤 품질, 물건의 품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투자함에 있어서 직접적 이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노출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내가 이걸 구매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지.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자, another는 항상 말씀드리는 추가입니다. 추가. another는.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점에 대한 얘기, 코스트에 대한 얘기 하나 했어? 두 번째 문제가 있어. 이 얘기지.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부족이야. 존재야. 뭐에? 어려운 different, 다른 가격.
relating to the storage. 이 보관에 연관하고 있는 어떤 다른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한 존재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코스트는 어떤 의미로 쓰이든 간에 얘가 비용이란 뜻으로 쓰이든 간에 혹은 대가란 뜻으로도 쓰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쓰이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전적으로 마이너스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돼. 이라면 이 보관과 관련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비용,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또한 보관뿐만 아니라 보험 혹은 현금의 어떤 기회비용과 같은 이런 것들.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었을 때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또 다른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비용, 이걸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걸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마만큼의 기회비용이 생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놀기도 하고 싶어. 그럼 이것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게 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아쉬움. 이것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놀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못함에 대한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나 현금 기회비용 같은 보관과 연관된 이런 다양한 어떤 비용, 대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 접근을 하다 보면 내가 또 다른 접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접근 방식은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se costs, 앞서 말한 이런 비용들, 문제점들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그런 비용들은 영향을 줍니다. 강화를 시킵니다. 관리, 물리적 재화.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 물리적 재화의 관리에 뭐다?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런 비용, 다양한 가격이 이런저런 선택을 함으로써 생기게 된 다양한 비용과 또 하나 뭐 있었죠? 투자자들이 일용품에 구매를 하게 됨으로써 이해도 있어야 돼. 그 문제점에 대한 이해. 이 제품의 질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까지도 존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관리의 어떤 그 비용이 영향을 주게 되고, as a result, 결과로서 어떤 결과? disadvantage, advantage of direct investment. 이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어떤 단점 혹은 장점 같은 것들의 결과로서,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뭐야? 코스트잖아, 코스트. 그치? 그래서 그 코스트에 대한 것이 disadvantage로서 받아주셔야 되겠지. 이러한 어떤 단점들의 결과로서 투자자들은 전형적으로 선호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직접적 투자를, 물건에다가 직접적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나한테 오는 피해,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적으로 뭘 선호할 수밖에 없겠어? 간접적인 assume.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prepare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to 부정사는 여기 to assume이 되겠습니다. assume.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전형적으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포지션, 위치를 취하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커머더티 마켓, 이 상품 시장에서 있어서 이 어떤 상품 시장에 있어서의 그 위치를 간접적으로 취하게 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그 문제점들을 뭐 하려고? 직접적인 투자가 문제점이 생겨서 간접적인 투자로 간 거니까 간접적인 투자는 그 문제점을 뭐 하기 위해서인 거야? 피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렇지? 피하기 위해서. 뭐와 연관된 문제점? 방금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직접적, 그렇지? 물리적인 상품. 물리적인 상품에 대한 어떤 관리와 연관된 그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상품 시장에서 간접적으로의 위치를 취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여태까지 직접 간접 얘기했는데 이런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강정규라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발명품을 만들었어. 이 발명품이 너무 좋은 나머지 대기업에서 이 발명품을 구매하고 싶어. 야, 네 아이디어 너무 좋다. 내가 구매해 줄게.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친구가 야, 이 발명품 되게 좋은데? 내가 이 발명품에 비용을 대줄게. 그럼 이건 뭐야, 얘는? 직접적 투자지. 그지? 내가 이 물건을 만들고 다량 생산을 해서 팔 수 있게끔, 공장에다 낼 수 있게끔 내가 비용도 대주고 다 해줄게. 그럼 이건 직접적 투자인 거야. 근데 그 전에, 이 대기업이 구매하기 전에, 그래서 얘가 이 발명품을 직접적으로 발명해서 대기업이 나중에 이 발명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이 친구에 대한 비용도 같이 내줘야 될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렇잖아. 내가 발명품을 만드는데 친구가 돈을 꿔줬어. 그럼 이게 대박이 나면 이 대박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을 줘서 내가 1000만 원이 됐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얘가 이 전체적인 금액의 또 10%를 얘한테 떼줘야 될 거 아니야. 일부 금액을. 그치? 그래서 이 금액을 떼주면서 이제 직접적 투자를 통해 얘가 같이 성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발명품이 얘를 투자했는데 비용을 대줬는데 망했어. 그럼 얘는 직접적으로 뭐 하는 거야? 피해를 보는 거겠지. 자, 근데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이 발명품이 대기업이 구매를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 그럼 얘가 비용을 댄 것도 같이 뭐 하는 거야? 성행을 하는 거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에다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비용을 댄다고 생각해. 얘가 이 발명품을 구매해서 성행을 하면 얘는 이 대기업은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도 이미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발명품에 대한 직접적 투자가 아닌 뭘 통해서? 간접적 투자를 통해서 이 발명품으로 인해 얘가 성행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것들로 인해 얘는 이미 성행하고 있을 테니 사람들은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게 망할 수도 있다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간접적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앞서 말한 거,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 투자를 하려면. 물건에 대한, 직접적 투자에 대한. 그런 이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 다양한, 이걸로 인해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는 비용도 있다 보니까 그 비용도 다 수반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어떤 이 단점들의 결과로서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전부 뭘 선호하고 있어? 아, 안 되겠다. 간접적으로 자리를 취해야 되겠다. 어떤? 이 일용품 시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 직접 투자를 하지 말고 뭐? 이걸 구매하는 회사한테 내가 그것을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라는 위치를 취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 물리적인 재화의 관리에 연관된 그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서. 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간접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의 설명이 좀 아쉬웠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 투자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가 피해를 보면 나한테도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거야. 물론 얘가 대박 나면 내가 그만큼의 더 대박이 나겠지. 근데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것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 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수능 애널리시스 봤고요. 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은서야, 은서 괜찮아? 어디 갔다 왔어? 아직도 할아버지 댁 가 있는 거야? 그래. 야, 니네 왜 모의고사 안 알려줘? 근데 수빈이 보냈어? 왜 안 보내는 거야? 선생님 전화번호를 모르나 혹시? 빨리. 많이 못 봤어? 이번에 많이 어려웠어? 쌤, 이따가 11시 좀 넘어서 배경고학생인가? 인덕원고학생인가? 걔 신규생인데? 걔가 와가지고 갑자기 모의고사 시험지 들고 오겠다고.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알려달래. 그래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지. 니네는 빨리 말해줘. 선생님 기록을 다 해야 돼. 그래서 진서나 은서나 수빈이가 뭐가 힘든지 부족한지 그걸 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시험지도 봤으면 좋겠는데 막 찢어버려? 막 시험 끝나면 막 그러니? 에이씨 못하겠네.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애를 판단한다는 건 좀 그렇고
신규생이 딱 왔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하거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래야 뭐 어떤 수준을 알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성적이잖아. 너 영어 성적 지난번에 어땠어? 모의고사 어땠어? 내신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차라리 점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낮은 점수라도 알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빨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 수빈이 알고 있지. 은서 알고 있지, 점수. 그렇지?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쿡쿡 찔러서 못 봤는데 자꾸 쿡쿡 찔러가지고 지금 삐져 있는 거야?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야. 청진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은서가 왔어. 아파서 오셨군요. 아닌데, 하나도 안 아픈데 이거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왔으면 어디 아픈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어디 아픈지 말씀해 주세요. 아닌데, 안 아픈데, 이렇게 뻐기고 있으면 속상하잖아. 선생님. 아니, 의사는 치료 목적으로 앉아 있는데 선생님도 점수를 알려줘야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안 아파요. 제가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자,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내가 너네들과 같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목표는 딱 하나잖아. 그치? 영어 점수. 진수 괜찮아? 진수 자꾸 어디 갔다 와. 왜 자꾸? 은수도 어디 가? 요거 하고 좀 쉬어. 아유. 진짜 알아야 돼, 쌤. 알겠어? 난 지금 나 너무 착하게 말하고 있어. 그지? 보내! 다 보내. 이거 지문 끝나고 다 보내. 자, 자연법의 정의와 비판 같이 한번 볼게요. 자연법. 또 새로운 소재네요. 그렇죠? 자연법 이론에 대한 advocacy, 옹호와 criticism, 비판이래요. 자, universal moral principle, 보편적인 도덕적 원칙. 어디에 있어서? 자연법 안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도덕적 원칙. 자, universally acceptable, 보편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수용되어질 수 있나? 먼저 자연법 이론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연법 이론은 도덕적 원칙이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 자연의 근본적인 원칙에 기초하는 것이다. 다시, 도덕적 원칙이 인간의 본성을 포함해서 자연의 근본적인 어떤 원칙에 기초를 한대. 이에 대한 비판적 주장은 그것이 증명할 수 없는 가정에 너무 의존하고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뭔지 확 와닿진 않아. 그치? 천천히 한번 봅시다. According to natural law theory, 이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원칙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다. 뭐에? 인간의 어떤 컨벤션, 관습이나 사회적 어그리먼트, 동의, 합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결과가 아니다. 도덕적 원칙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관습이나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의 결과가 아니며, 나레이 법비. 바로 뭐다? 도덕적 원칙은 바로 뭐다?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얘랑 are based on, 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본적인 원칙들, 뭐에? 자연이나 뭘 포함해서?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 자연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도덕적 원칙이다. 아, 그러니까 자연법 이론에서 도덕적 원칙이라는 건 곧 뭐다? 자연의 근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도덕이라는 건 너 뭐 해야 돼, 저래야 돼, 뭐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뭐 어른을 공경해야 돼, 이런 어떤 도덕적 원칙들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관습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너보다 오래 산 사람이니까 어른들을 공경해 라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도덕, 이거 인간의 관습 때문이 아닌 거라고. 이게 인간이 관습이나 사회적 합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자연의 근본적인 어떤 원칙, 인간의 어떤 본성을 포함해서. 자연이라는 건 어떤 숲이나 이런 자연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 그 자연에 어떤 근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도덕적 원칙. 그래서 이 natural law라는 용어는, 자연법이라는 용어는 뭘 말하는 것이다?
a set of ethical, moral principle. 윤리적, 도덕적 원칙의 어떤 한 세트, 그러니까 한 세트의 윤리적, 도덕적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윤리적, 도덕적 원칙, 어떤 원칙? are sought to be 뭐뭐라고 여겨지는. 이 alienate 하게 되면 alien이 외계잖아. 외계인. alienate 하게 되면 뭐야? 소외된, 저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내재되어 있는, 안에 있는 in the natural world. 아까 얘기했던 게 natural world 안에 존재하는 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내재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윤리적 자연 세계에 내재된 내재됐다라고 여겨지는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natural law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형용사 and 형용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둘 다 형용사 적용할 수 있는 없는 어디에? 아까 인간 본성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고 자연 세계에 내재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윤리적 도덕적 원칙을 natural law라고 한다. 자, 두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natural law는 기본적으로 natural law에서 도덕적 관념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관습이나 이런 것들, 합의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연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인간 본성을 포함해서 자연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도덕적 법칙이고, 그러니 자연적 법칙에서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원칙은 뭐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야? 자연 전체에 다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는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덕적 원칙, 자연적 법칙이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 어떤 원칙? 윤리적 도덕적 원칙들이 are considered, 여겨지게 됩니다. to be가 나와 주셔야죠. be는 놓으면 안 됩니다. 생략도 가능해, to be는. 그래서 바로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도덕적 원칙은 자연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여겨져야 되겠죠. 그렇지? 자, 객관적이다라는 건 또 같은 속성의 단어 누구? 국한된 게 아니라 제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immutable, 또 변하지 않는다. 도덕적 법칙을. 이 세 단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핵심 단어일 수밖에 없겠죠. 보편적이고 immutable,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다라고 이 도덕적 윤리적 원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원칙들은 계속 주어 예를 쓰고 있죠. 그 원칙들은 종종 뭐로서 보여져? source of guidance, 지시사항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행동에 지시의 원천으로서 보고 있어.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인간사. 인간 문제야, 사실. 친서야. 인간 문제야, 인간 문제. 도덕이나 윤리는 인간끼리 지켜야 될 어떤 원리 원칙인 거야. 근데 natural law라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뿐만 아니라 뭐도 얘기한다? 자연 전체를 얘기한다. 근데 그 자연 전체에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인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자연법 안에서의 인간의 도덕적 윤리는 변하지가 않아. 왜?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냥 순리대로 이루어지듯 그냥 우리는 인간사의 합의는 그거잖아. 어른 공경. 또 뭐 있니? 도덕이라고 한다면 도덕과 법이 좀 애매해서 아무튼 사람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편리함을 지키기 위한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이 도덕 윤리로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 이거야. 자연 전체의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자연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자연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지. 그 안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덕적 윤리적 원칙들이 뭐라고 여겨지는 거야? 좀 더 포괄적인, 객관적이며 보편적이고 불변하지 않는. 왜? 자연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 행동의 어떤 지침서로서 그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natural law theorist, 자연 법칙의 이론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 때리아라고. 자연 세계는 operate, 수행하고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set up irrational principle. 그치?
합리적인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자연은 순리대로 잘 흘러가겠지. 그리고 두 번째 대시라고 믿고 있어. And that 뭐라고? 앞서 도덕적 윤리적 원칙들도 can be discovered, 발견되어질 수 있어. 뭘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이성과 observation, 관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앞서 도덕적 윤리적 원칙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내추럴 이론, 자연법 이론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간끼리의 어떤 대화에서는 인간끼리의 도덕밖에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자연법에 대한 이론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자연 세계는 말 그대로 합리적 원칙대로 잘 순리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 그 원칙들이 발견이 되려면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나 관찰로 판단돼야지. 자연 안에 인간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은 원래대로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고 인간이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생겨나게 된 게 이 도덕적 윤리적 원칙이 아니겠어? 자연은 저렇게 흘러가니 인간인 내가 그 자연에 흘러간 대로 봤을 때 인간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 결국. 그치? 말 좀 어렵지. 그래서 they argue, 그 이론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that 이하야. 앞서 말한 그런 도덕적 윤리적 원칙들이 undermine, 훼손시키고 있다, 제공하고 있다. 기반을, 뭐에 대한 도덕적 법적 시스템에 어떤 기반 같은 것들을 뭐하고 있다? 훼손? 아니, 제공하고 있어야지. 도덕이나 법,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자. 인간이 자연을 딱 봤을 때 자연대로 흘러가는 순리는 이런 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 자연 안에서 살고 있으니 도덕적, 법적 시스템의 그 기반을 앞서 도덕적, 원리적 원칙들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주장하고 있대? 그들이 그 원칙들이 are binding on all individuals. 모든 개인들을 다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뭐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어떤 cultural, social background, 문화적, 사회적 배경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것들과는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을 다 하나 묶어놓는 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원칙이지. 어디? 자연 법칙 안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그렇지? 마지막, 그래서 비판론자들이 natural law, 앞서 말하는 거는 그 옹호자들, 그렇지? 옹호자들이고, 이번에는 자연법칙 이론의 비판가들인데 그 비판가들이 주장하는 건 다음과 같은 내용이야. It relies, 그 자연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heavily on, 너무나도 크게 의존을 해. unprovable assumption. 그러니까 증명해낼 수 없는 이런 가정 같은 것들에 너무 크게 의존을 해. about 뭐에 관해서? The existence of divine purposes. 어떤 신성한 어떤 목적의 존재, 신의 존재에 관한 증명할 수 없는 가정에 너무 크게 의존을 하다 보니, 의존을 하며, and then, 또 두 번째 주장, 또 자연법칙이라는 게 뭐 하는데, 설명하는데 실패를 해. account for, 차지하다, 설명하다.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그래서 설명하는데 실패를 하게 돼. 뭐를? The diversity, uniformity of a moral belief and practices. diversity는 다양성, 그 다음에 uniformity가 획일성, 하나로 딱 퉁쳐지는 거. 앞에서 말했었던 자연법칙이 뭐야? 자연의 순리는 그대로 합리적인 원칙 안에서 흘러가고 있으니 우린 그대로를 지키자. 이게 획일성이지. 인간이라면 자연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저 자연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 인간도 움직여보자. 이게 이제 자연이 말하고 있는 자연법이지. 근데 그래서 획일성으로 가자. 이게 이제 자연법이었는데 이 자연법칙의 비평가들이 강조하는 거니까 아니 그 증명도 안 되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그 신성한 부분의 영역에 증명할 수 없는 가정에 너무 많이 자연법이 의존을 하는 데다가 두 번째 자연법이 설명하지도 못해. 뭐에 대해서? 획일성이 아니라 뭐야? 다양성이 되겠지. 뭐의 다양성? 도덕적 신념이나 관행 같은 거.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의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종교나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 그러면 자연이 그 자연법이 하나로 퉁쳐진다면
모든 인간사들이 다 관여를 해서 다 일치되는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덕적 믿음이나 관행 across the cultural history period 문화나 역사의 어떤 기간 전반에 걸쳐서의 그런 도덕적 신념이나 관행 같은 것들의 그 많은 다양한 것들을 자연법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다 이 말인 거야. 인간이 그 자연 안에서 순리대로 흘러가려면 그게 어떤 문화가 됐든 어떤 나라, 종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행동들을 자연법 안에서 모두 다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다양성을 설명해 주지 못하니 이것들이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장하는 두 개의 대절이 앞에서의 자연법에 관련된 설명에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C 단락으로 그래서 순서 추론으로 나오기에 되게 좋은 부분이었다는 거. 그것까지 보시고요. 좀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3, 4번 1, 2, 2, 3번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2번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학술적 글쓰기. 자, the importance of a clear organization. 그러니까 in academic writing.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의 명백한 기관의 중요성. 기관이란 뜻도 있고 구성이란 뜻도 되죠. 그래서 how to organize, 조직화시키는 방법. 학술적 글쓰기를 전개하는 방법.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술적 글쓰기는 모든 요점을 명확히 연결시키도록 구성해야 되며 학문 분야에 따라 글의 구성은 달라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첫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좀 잘리니까 이렇게 봅시다. 대부분의 학술적 글쓰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involve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 뭘 구성하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argument, 주장을 구성하거나 두 번째 동명사 포함하는 거 두 번째 supporting a position about some question or topic 그러니까 일부 질문이나 이런 주제 같은 것들에 관한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것, 뒷받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 글쓰기의 두 가지 특징, 주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질문이나 주제에 관한 그 입장이 확실해야 된다. 그걸 지지해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이네. 그래서 이것은 이 학술적 글쓰기의 특징이 요구하는가가 뭐냐면 obscure, 애매모호한, 불분명한, 명확한 어떤 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뭐에 있어서 당신의 모든 포인트는 요점이란 뜻이야. 모든 요점이 직접적으로 connected, contradictory 되면서 그러면 이게 with 분사 구문으로서 with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ng, pp 구문이 오게 되면 명사가 ing 하면서 한 채로 명사가 pp 되면서 된 채로 해서 이 자체가 부사 역할을 하거든. 여기다 쓸까? 부사 역할을 하게 돼, 이 덩어리가. 근데 참고로 여기 빙이 오게 되면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형용사나 명사 혹은 전치사, 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빙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올 수 있어? 형용사, 명사나 전명구의 패턴이 나올 수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with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pp, 형용사. 둘의 공통점 뭐?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contradictory, 반대되는, connected, 연결되어 있는 이 말이죠. 그래서 너의 분명한 어떤 구성이 거기에 요구가 돼. 뭐의 분명한? 너의 모든 요점이 너의 주장과 그런 위치, 입장 같은 것들이 모순되면 안 되겠죠? 다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면서 그러는 명확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즉 뒤집어 얘기하면 명확한 구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네 주장과 위치가 그 연결이 다 되어 있어야 되겠지. 네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직접적으로. 그래서 서양의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이 라이너 스타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문단의 구성을 말할 때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같은 얘기를 쭉 반복해서 마무리를 줘야 된다고 배우잖아. 그게 여기서 말하는 라이너 스타일이야, 얘들아. 직선형 스타일.
서양 글에서는 그 직선형 스타일이 선호되어져 거부되어져. 그곳은 one point 하나의 요점이 lead 이끌어 직접적으로 ambiguous도 애매모호한 단어거든. ambiguously 모호하게, unambiguous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게. 반대말은 뭐겠어? clearly가 되겠지, 그렇지?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to the next 그 다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lead 다음에 lead to 명사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ere이 될 수 있겠고, 그러면 라이너 스타일이 결국 뭐야? 요점이 결국 다음의 요점까지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다 연관이 돼야 돼.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까지 계속 직선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문서 오늘 많이 피곤하니? 괜찮아?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어디? 괜찮아? 자, 그래서 with 뭐 하면서 with little room, much room for digressions 라고 해야죠. 주제에서 벗어남을 얘기해. 주제에서 벗어난 한 요점이 다른 요점으로 직접적이고 모호하지 않게 연결이 되려면 뭐와 함께 있어야 돼? 주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여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지, 그치? 없어야 될 거야. 많은 게 아니야. 벗어난 게 없이 그 말에 대한 같은 얘기를 반복시켜서 재진술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직선형의 글쓰기라는 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헌의 글쓰기의 방식인 것이다. 학술적 문헌. 그러니 그 구성 자체가 will depend on, 의존해야 될 거야. 뭐에 의존해야 돼? 목적이나 결과, 뭐에? composition, 그 글의 구성에 있어서의 목적, 결과 이런 것들에 의존해야 될 거야. 구성 자체가. 즉, literary critics, 문학 비평이 will have different structure from the chemistry report. 화학 보고서와는 좀 달라지게 될 거야. 문학 비평과 화학 비평은, 화학 보고서는 서로 어떻다? 다른 글의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글의 구성이 결국 장문의 어떤 형태? 장면에 내가 화학 보고서를 쓸지 문학 비평을 쓸지에 따라서 글의 구성이 다르댔잖아. 그러면 글의 구성이라는 것은 그 화학인지 문학인지의 글쓰기의 장문의 목적과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내가 문학 비평에 관한 글을 쓸 것이다. 화학 보고서에 관한 글을 쓸 것이다. 이 구성에 따라서, 구성의 목적에 따라서 글의 구성이 다르는 거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part of learning a discipline. discipline이 원래 그 원리, 원칙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훈육이란 뜻도 쓰입니다. discipline. 학문의 분야. 어떤 학문을 학습하는 것의 일부가 배우는 거야. 뭐를? writing organization.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건 글쓰기 구성을 배우는 것이다. 왜? 내가 화학 분야를 연구하면 화학 글쓰기가 달라지고 문학 분야를 공부하면 문학 글쓰기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글쓰기의 구성부터 먼저 배운다 이거야. 이 원리, 학문을 배운다는 거. 어떻게? 적절하게. 글쓰기의 어떤 구성을 적절하게 학습하는 거야. To that discipline. 그 학문의 분야에 관하여 적절하게 쓰이게 된다. 다음, for exampl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시가 방금 얘기했던 쌤이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죠. 학문적 논문, 페이퍼는 신문, 논문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학문적 논문은 어디? 내 학문 분야, 이 applied linguistics, 응용 언어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 안에서의 저 논문은 보통 가지게 됩니다. has, have, papers가 논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복수기 때문에 논문들 have가 되겠죠. have sectors, sections, 분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 뭐 introduction, 서론, 어떤 literature review, 문헌조사, discussion, 그에 대한 토론, 마지막으로 이 결론. 이런 분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하고 이제 받아주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받는 거니까 계속적 용법은 위치가 되겠고 that은 쓸 수가 없고 또 is냐 are냐를 봤을 때 선행사는 섹션 s가 되니까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re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는 are typically 전형적으로 signposted signposted라는 방향을 표시해주고 있어. with 뭐와 함께 heading 제목과 함께 이 방향을 표시해주고 있고 그 제목은 어떤 제목? make organizational paper 그 논문의 어떤 구성 같은 것들을 뭐 해줄? 명확하게 보여줄. 왜? 내가 무슨 글을 쓰냐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이 글의 문헌의 방식, 구성의 방식이 서로 달라질 것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글이 어떤 글로 방향성을 두고 쓸 건지에 대한 제목이 이런 섹션 분야들이 전형적으로 뭐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야. 왜? 이 섹션들이 내가 어떤 글을 쓸 거예요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게 제목과 함께 그것을 이제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지. 또 그럼 그 제목들은 뭐 해줘? 그 글의 구성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명시시켜 주는 거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니까 말이 좀 어색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explicit가 맞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어법이나 어휘 같은 거 좀 잘 챙겨두세요. 그래서 문헌의 글쓰기는 다르다. 3번 마지막 습관에서 벗어나기. 자, 습관에서 벗어나기. 자, breaking habits. 자, 습관을 깨기. through 뭐를 통해서? realization of the essence of a habit change. 이 습관 변화의 어떤 본질의 실현을 통해서 습관을 벗어나는 것이다. 아, 습관 변화의 어떤 본질, 이것을 실현시켜서 벗어나는 것이다. How to break habits. 습관을 깨는 방법. 뭘 이해하면 된다? 습관 변화의 어떤 본질을 잘 이해하면 된다. 습관적인 것을 하지 않을 때 불쾌한 감정이 들어서 다시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금단 현상임을 깨달을 때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선생님 모르겠어. 나도 선생님도 담배를 되게 많이 피웠었어. 사실 담배 거의 지금 딱 보면 담배 안 피게 생겼잖아. 아니야? 많이 피게 생겼나? 선생님은 어느 정도로 폈냐면 메가스터디 있었을 때는 그냥 달고 살았어. 그냥 쉬는 시간 그 5분에 한 까치를 피기 위해서 흡연실로 막 달려갔어. 그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폈었지. 큰 학원에 있을 때. 근데 끊은 지 지금 한 9년? 10년 됐어요. 9년, 10년. 지금 내가 안 피던 시절을 계속 생각해야 돼. 나는 원래 안 피던 사람이니까 안 폈어. 이 생각. 그러니까 습관 변화에 있어서 글쎄 뭐 이런 것까지 난 적용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내가 끊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피던 시절에 대한 생각을 해서 내가 안 폈을 때 뭐 했지? 뭐 했지? 이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남들 피러 갈 때 그 참는 게 좀 힘들지. 그러다가 내 다른 습관을 빨리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습관들은 일부다. 우리의 어떤 일상 삶의 일부다. 따라서 when we don't clean and teeth, clean our teeth. 우리가 치카치카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모닝 커피를 마시지 않아 그리고 have a biscuit in the afternoon 오후에 과자를 먹지 않게 될 때 we feel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 감정동사지? 그치? 감정동사의 감정을 느낄 때에는 수동태로 쓰게 된다. unsettled. 그치?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돼. 그리고 약간은 좀 더 스트레스도 받게 돼. 지금 unsettled와 stressed가 이형식 동사, feel 동사의 보호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원래 습관을 들여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기 전에 선생님은 진짜 이를 안 닦고 자면 진짜 특히나 오늘은 땀이 좀 덜 났으니까 안 났으니까 오늘은 그냥 잘까? 안 씻고 샤워 안 하고 잘까? 하면은 와 선생님 깔끔 떠는 게 아니라 진짜 샤워를 안 하고 자면
되게 몸이 찝찝해서 그것 때문에 깨더라고.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좀 더워질 때. 그래서 이제 씻는 거 그런 것들은 꼭 해야 되겠더라고, 자기 전에. 이런 불쾌한 감정들은 언짢죠. 그리고 우린 빠르게 학습하게 됩니다. 뭐를? 이것이 can be avoided. 피해줘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뒤에 목적 없이 전면구 있는 거 보니까 수동태구나.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이 감정을 빨리 피해줘야겠다라는 생각. 뭐함으로써? By carrying on with our habits. 우리의 습관을 계속 carrying on, 이어나가다. 계속 해나가다. 계속 해나감으로써 이 감정들이 빨리 피해줘야겠다. 치카치카 안에서 잘 때 힘들어? 그러면 해야 되겠다. 치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따라서 not eating biscuits. 그치. 과자를 먹지 않는 것 자체가 동명사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s를 붙여주셔야죠. 본동사에는. feels unusual. unusually. feels 이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또 보어가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usual은 평범한, 일상적인 것. unusual은 이상한 것. 이상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 따라서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왜? 선생님은 그렇더라. 항상 4시. 점심 먹고 한 4시 정도 되면 저녁 먹기 전에 뭔가 출출함이 참을 수가 없어. 학원에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쾌함이 생기지. 과자 안 먹으면 이상해. 라는 느낌이 들어. 하지만 이것은 can all be made. 오케이. 다 괜찮게 될 거야. 뭐 하면? With a few, a little biscuits. 비스킷에 s가 붙은 거 보니까 얘는 셀 수 있는 명사 수식.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수식이니까 s가 붙었다라는 것은 셀 수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니까 약간의 좀 비스킷과 함께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치? 내가 비스킷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기분이 이상해. 예외적이야. 그런데 하지만 이 예외적이다라는 것은 괜찮아질 수 있어. 뭐 하면? 약간의 비스킷을 먹으면 괜찮아질 수 있어. 과 함께 괜찮아지게 되죠. 다음 and 그리고 the habit. 그 습관은 내가 비스킷 안 먹었는데 이상하니까 먹으니까 괜찮네. 선생님도 난 내가 초콜릿을 되게 싫어하는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막 찾아서 사 먹지는 않아. 근데 생긴 건 초콜릿을 막 달고 살 것 같이 생겼지만 내가 초콜릿을 막 좋아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왜? 내가 먹고 싶다 사 먹어야지 이 생각은 안 들었으니까. 대신 뭐 주전부리 이런 건 좀 있지. 근데 초콜릿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근데 내가 수업하다가 좀 당이 떨어져서 힘들어가지고 누가 이제 학생이 사다 준 초콜릿을 이렇게 까서 이게 당 떨어져서 2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입안에 굴렸다? 근데 그게 녹으면서 혈액순환이 쫙 되는 느낌이 들면서 황홀해지는 거야. 이 초콜릿을 먹으니까. 그러고 나서 쉬는 시간 끝나고 나 수업을 딱 하는데 막 말빨이 장난 아니게 잘 나오는 거야. 나 초콜릿 좋아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야. 비스킷을 안 먹다가 그러니까 초콜릿을 안 먹어서 기분이 나빠진 건 아닌데 내가 좀 당이 떨어지고 몸이 허해서 초콜릿을 먹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학습이 되는 거지. 그지? 나 이제 수업하기 좀 힘들 때 초콜릿을 먹으면 이게 살아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뭐 하게 됨에 따라? It becomes a solution to the problem. 그치? 그 문제에 대한 그것이 해결책이 됨에 따라. 비스킷을 먹은 게, 먹으니까 괜찮아졌네? 라는 해결책이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나 다음에도 비스킷 먹어야지. 그리고, 만들어진, 언제? 지금 딱 보니까 얘 본동사로 쓰면 안 되죠? PP죠, PP. 문제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대상이니까, PP. 언제? When trying to, tried to. 얘 접속사 다음에 ing나 ed이 나오면 능동, 수동의 분사 구문을 물어보는 거야. 시도를, 노력을 했을 때 sustain it, change it. 그것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될 시도를 해야 되겠다, 유지해야 될 시도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만들어지는 문제점. 야, 그러면 이 문제점이 이거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니까 그러면 뭐야? 내가 그 습관, 비스킷을 먹는 습관으로 내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시도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change, try to 분사 구문으로서
It's a vicious cycle.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악순환입니다. 이제 비스켓 먹으면 괜찮아지겠네. 이제부터는 나 좀 허해지면 초콜릿 먹어야겠네.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술도 그렇더라. 담배도 그렇고, 물론 뭐 기호식품이지만, 술도 선생님이 막, 와, 이게, 넌 또 즐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사람들과 모여서 즐기고, 막, 니네도 나중에 그 버릇 조심해야 돼. 이게. 아,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술 잘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 이제 마실 이유가 없거든. 옛날엔 뭐, 저기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요즘 술도 잘 안 마셔요, 쌤은. 거의.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먹다 보니까 안 먹어도 문제 없네. 오히려 안 먹으니까 돈이 세이브 되네.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 하지만 it's the change. 바로 in habit. 강조용법이죠. it is 다음에 명사가 강조되고 명사강 그 다음 뭐야?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이거 강조용법은 쌤이 지난 시간 여기다 필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치? 그 금요일날 쌤이 수업했던 게 이거죠. 명사가 강조되면 명사 빠진 나머지 문장 구성 요소가 나와야 되고 그의 앞에 명사가 사물이면 which, 사람이면 whom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근데 where는 관계부사처럼 뒤에 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뒤에 makes부터 바로 나왔으니까 동사부터 바로 나왔으니까 where는 될 수가 없겠죠. 바로 습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저 악순환에 있어서 하지만 습관의 변화가 뭐 해준다?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뭐 하도록? 느끼도록. stressed. not 뭐가 아니라 the absence of actual behavior. 그 실제 행동에 대한 없어짐이 아니라 불쾌감만 남을 거예요. 이 말인 거야. 그렇죠. 내가 비스킷을 이제 막 먹으면서 기분이 나아지게 된다? 나 이제 그럼 계속 비스킷을 먹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하지만 습관의 변화를 비스킷을 안 먹는 행위를 해버리면 그것은 makes us 역시나 change가 주어니까 주어가 빠진 자리 makes 단수로 맞춰주셔야 되겠고 얘는 목적격 보호가 make의 목적격 보호니까 원형이 되셔야 되겠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 행동이 비스킷 먹는 행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야. and 그리고요. 만약에 we started realize 선생님 이거 Z 아니에요? 미국 영국식 표기라고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잖아. that 이하를 feelings of stress or worry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감정이 withdrawal 뭔가 철회라는 뜻인데 금단 현상이지 여기서 말하는 거.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는 이 감정 자체가 내가 끊어서 그런 거야. 오케이? 기분 나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나 기분이 언짢아. 이거 금단 현상이구나. 이걸 딱 깨닫고 and will only be made 깨달으면 오직 어떻게 될 거다? 만들어질 거다. 기분이 더 안 좋게, 더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쁘게 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만약 we give in, 우리가 give in, 굴복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습관을 to get it over, 앞서 말한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습관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굴복하게 된다면 그러면 we can start.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 break the habit itself. 습관 그 자체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깨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렇지? 이게 스트레스라는 감정이 계속 주어로 이어지는 거야. 첫 번째 동사가 얘고 팅커벨 목이 있어. 자, 다시 어디까지 했죠? 그래,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뭐 스트레스나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이 금단 현상이며 두 번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오직 더 안 좋게 만들어지는 거지. 장기적으로 내가 안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먹잖아? 그럼 이게 악순환이잖아. 그지? 그렇게 돼서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더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걸 내가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만약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굴복을 하게 된다면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그것을 깨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야. 깨닫기 시작하면 이걸 깨버릴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할 내짐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테스트 마무리합시다.